이번 사연은 형님은 공주 대접하고 쓰니님은 하녀 대접, 화풀이 상대로 대접하던 시어머니가 본인을 모시라길래 독서를 퍼붓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7년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 성격이 그렇게 순하기만 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고집불통인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요. 시어머니는 혼자 아들 둘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시부모님 미혼 사유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남편을 키웠으니 저희 시어머니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하시면서 살림도 다 하셨으니 말이죠. 남편과 아주버님 둘 다 설거지도 몇 번 안 해봤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끔찍하게 여기며 키우셨던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 같았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의 관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귀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은 시댁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게 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이런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시는데 자식들과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는 풍경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사람 마음 간사한가 봐요.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아이들을 낳고 생각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이상했습니다. 좋아 보였던 시어머니가 막말도 잘하시고 틈만 나면 저를 구박하셨죠.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그렇게 구박을 하셨고 형님에게는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셨죠. 형님에게 착한 시어머니인 것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만만한 며느리이고 형님은 어려운 며느리였나 봅니다. 형님은 성격이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일부러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격이 그래요. 기분 나쁘면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저희 형님입니다. 아주버님과 신혼 때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짧은 치마 입었다고 지적 한번 했다가 형님이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시댁에 예쁘게 차려입고 온 걸 가지고 트집 잡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심하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는 1년 넘게 시댁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사과했고 형님은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줬나 봐요. 그리고 다시 왕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못된 걸로 치자면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보다 더 못됐습니다. 주변 사람 잘 되면 기분 나빠하고 잘못되면 얼굴이 환해지는 분이시거든요. 저희 형님은 화가 한 번 나면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 그렇지 남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형님 화를 낼 일이 아닌 경우에도 얼굴이 새빨개져가며 화를 내긴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참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솔선해서 배우려고 해서 참 다행이었죠. 설거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남자 가사일을 가르쳤습니다. 맞벌이 한다고 미안하다며 몇 번 해보지도 않은 가사일을 열심히 배우려는 남편이 참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신혼 때부터 시댁에 가서 보면 형님은 공주님이었고 저는 무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외벌이로 살면서 애 둘 낳은 형님과 맞벌이로 살면서 애 둘 낳은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평소에 고단할까요? 시어머니 말씀은 늘 이거였어요. 애 둘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 제가 형님보다 아이들을 늦게 낳기는 했죠. 그런데 저희도 애가 둘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애 둘 키우는 고생하는 며느리이고 저는 그냥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죠. 그런 대접을 받고 왜 참고 있었는지 지금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홀어머니로서 아들 둘 고생하며 키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제가 나서서 일하려고 했죠. 저는 형님도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네 가족과 저희가 시댁에 모였을 때도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형님에게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형님과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일을 답답하게 한다고 구박이나 하시고요. 저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칠게 말을 하셨지만 형님에게는 말투도 나긋나긋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저희 아이들 가지고 나쁜 말을 하시는 건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저희는 딸 둘이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손자가 하나밖에 없다면서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형님은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된 거고 제가 딸만 둘을 낳았으니 죄인이라더군요. 저와 남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째가 너무 예뻐서 둘째를 낳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둘째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낳으라고요?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형님에게 얘기해 보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소리 지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 둘 키우며 고생하는 형님한테 애를 또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 또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도 하고 애가 둘인데 또 어떻게 낳냐고 했더니 딸만 낳았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시어머니가 이런 식인 것도 스트레스였지만 형님이 가끔 화를 내는 것도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물론이고 명절 때도 기분 내킬 때만 잠시 일하던 형님이거든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일 다 했죠.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도 손을 떼고 싶어 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들이 일하는 것도 싫으셨나 봐요. 주방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을 자꾸 거실로 불러내더라고요.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저한테 괜히 짜증을 내고 나가셨습니다. 형님은 거실에서 TV랑 핸드폰 보고 빈둥거리고 있고요. 아주버님은 장남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시댁은 말 그대로 뭐가 뭔지 모를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가 100일 좀 지났을 때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딸들은 낳아봐야 소용없는 것들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을 때였어요.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말 듣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잠도 별로 못 자고 시댁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신경이 날카로웠겠죠.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모르게 저는 곧 복직해요. 놀고 먹는 형님한테 하나 더 낳으라고 하세요. 이랬어요. 형님한테도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둘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공격하더군요. 형님은 거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 동서 미쳤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이러시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네요. 형님네 애들은 어느 정도 커서 손이 덜 갈 때이고 저는 3살짜리 첫째와 100일 지난 아이 둘 있고 회사도 다니는데 도대체 왜 형님만 고생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나는 주워온 자식이냐고 하며 울먹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애들 챙기라고 가자고 해서 말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여기 발붙일 생각도 마 이러셨어요. 형님도 제가 나올 때까지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저희 아이들 놀라서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네요. 그 후로 남편은 자기는 이제 고아라며 다시는 시댁에 연락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자고 해서 시댁과 연 끊고 지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남편과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희가 전화를 안 받으니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2년 좀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이틀 정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무슨 큰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얘기해봤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게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서 차단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앓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운영하던 식당을 형님에게 인수인계해 주었다고 합니다.
와서 일을 배우고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형님은 처음엔 좋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열심히 일을 배우는가 싶더니 일도 게을리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님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나 봐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넘길 것이라고 하더군요. 식당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더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돈 욕심나? 하길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주워온 자식이었다. 그런 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고 엄마가 너를 대하는 거랑 형수님을 대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조카들 대하는 거랑 우리 애들 대하는 것도 너무 달랐다. 그게 엄마의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라면 형네 딸이랑 우리 딸들이랑은 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하는데 형네 딸이랑 우리 딸들이랑도 엄마는 다르게 대했다. 나는 괜찮지만 너랑 우리 애들이 그런 대접 받는 거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엄마가 혼자 우리 형제 고생해서 키운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랑 우리 애들까지 희생을 시킬 수는 없다. 그냥 엄마랑 안 보고 살고 싶다. 매몰차게 말하고 싶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년간 형님과 차별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남편은 성장기 내내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하면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까지 그렇게 차별했던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저 퇴근길에 저 혼자 시어머니 가게로 갔어요. 9시쯤 도착하니 손님도 별로 없고 한가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웃는 표정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래, 땡땡이하고 얘기는 잘해봤니? 하시길래 남편과 얘기했던 것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몸 안 좋으신 거 저희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니 아들이고 땡땡아빠는 어머니한테 주워온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푸대접을 하셨겠죠. 땡땡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아주버님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는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식당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집 전세금까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랑 이대로 지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길게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못 알아듣는 척을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했지만 요지는 이거였어요.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설득하려 하시길래 저와 남편의 의사는 확실하게 전달했으니 가겠다고 하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동서, 정말 어머니 유산 하나도 필요 없어? 신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유산 받을 생각에 신이 난 건지. 그래서 형님 심술 부리던 것처럼 저도 심술 좀 부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딸 같은 대접 받았으니까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산 다 받아도 되겠네? 하며 저를 약올리려 하더라고요. 그럴 순 없죠. 소송을 해서라도 어머니 재산 반은 받을 거예요. 했습니다. 형님은 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줄 아세요. 형님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면 돼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다 못 갚아요.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반씩 나눠야 하고요. 형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산은 탐나겠지만 법이 그래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했는데 또 뭐라 소리를 지르길래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얘기했던 거 형님과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 두었고요. 남편에게 있었던 일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마음 약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 때가 오더라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생각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심을 다잡으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무개념으로 구는 자식에게는 웃어주고 잘하는 자식은 구박하는 부모가 여기 또 있군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쓰니님 부부가 현명하셔서 평생 고생은 면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쓰니님 부부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 결심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